밖에는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있고 지금은 새벽 한 7시쯤 됐을 거예요. 탭스 공부를 거의 1년 전? 7월 말쯤에 시작을 해서 9월 첫째 주에 점수가 나왔을 때 400점이 넘었으니까 한 달 정도 하고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은 혹은 유튜브 영상 보면 뭐 얼마 안에 어느 점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무조건 영어 점수나 자격증 시험에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리뷰를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토익 문제집의 뭐 RC를 한 달에 한 번씩 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전 한 48번을 뗐죠. 그러니까 이미 문법은 머릿속에 그냥 눈을 감고도 어느 페이지에 어디, 어느 페이지에 어디 정도로 나와 있을 정도니까 또 그것에 적합한 예시도 알고 거기다가 영어 영문학과 전공에 영어 교육학과 석사 전공에 유학도 다녀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흔히 말하는 뭐 30점 뭐 탭스 30점 하루 이틀 만에 올리기 뭐 일주일 만에 올리기 이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절실하니까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혹여나 일반화는 아니지만 내가 영어를 지금 잘 못하는데 빨리 점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혹은 빨리 받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그래서 그런 후기를 읽는 거는 좋지만 그런 공부 방법이나 또 그 사람의 베이스가 나의 베이스가 곧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기대를 과연 어, 똑같은 기대를 했을 때 효과가 같을지는 장담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 탭스 관련돼서 말이 너무 길어진다 인트로가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저의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베이스가 있고 그런 베이스 상황에서 어떻게 한 달 만에 점수를 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저는 저희 학교 그 졸업 요건이 기본으로 393점이 넘어야 하는 탭스가 그래서 일단 가장 내기 쉬운 점수는 무조건 아이러니하게도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점수가 가장 내기 쉬워서 그걸 먼저 빠르게 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RC랑 LC 위주로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상대평가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피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조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장 먼저 풀었던 책을 저도 좀 여러 권 풀었는데 일단 급하니까 저도 급하니까 양치기로 막 풀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해커스 대기업으로 해커스로 이제 풀었어요. 근데 해커스를 풀고 근데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게 어떤 유형이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풀었어요. 그냥 풀고 뭐 틀린 문제 있으면 그냥 틀린 문제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하면서 그냥 되게 편하게 뭐 part 1은 이거 part 2는 뭐 part 3는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유형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건 RC인데 RC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시험을 보든 그 시험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각 파트별로 나의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를 공략을 해서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보이려나? 틀린 문제도 있고 뭐 많은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유형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게 편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스를 먼저 풀었고 그 다음에는 이걸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전략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형을 알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풀면 좋을까 하면서 이거는 거의 문제도 문제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파트를 조금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 이거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풀었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얘를 풀면서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데 막상 또 생각외로 약간 전 좀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덤벙대는 스타일이라서 풀다 보니까 막 틀려요. 이렇게까지 틀릴 수 있어 라는 게 틀리는데 근데 왜 틀렸는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처참한 결과가 일어난 페이지가 있긴 한데 이 페이지를 보면 다 처참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끝까지 다 읽자. 뭐 그다음에 for example 끝까지 보기. 여기 똑같아요. for example 다 읽자. 그다음에 여기 또 다른 페이지 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뜻 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뜻을 몰라서 좀 헤맨 지문이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 제가 풀면서 나 이게 좀 헷갈려 이 지문에서는 혹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끝까지 안 봐서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A든 B든 C든 이것에 대한 해설은 해설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학생들은 그거를 열심히 이제 적어놓고 맞아 B가 아니라 C가 정답이었어. 맞아 C 정답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데 뭐 그거는 그냥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안 봐서 단어를 몰라서 아니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왜 안 됐을까? 문법을 몰라서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 그 다음에 풀었던 게 그 다음에 풀었던 게 이것저것 막 동시다발적으로 풀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시험장에 갖고 가서 봤던 책은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해설지를 갖고 가서 풀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문법 파트나 이런 거는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왜냐 문법 파트는 현실적으로 진짜 토익이랑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문법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약간 의미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기출 유형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여기 페이지 이제 다 맞았거든요.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럼 벌써 이제 물론 한 권째 바로바로 그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두세 권 만에 이렇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착을 절대 안 했어요. 어휘는 저도 모르는 어휘가 많았고 물론 사실 이 책을 사긴 샀지만 진짜 새 책이에요. 거의 진짜 안 보고 공부도 뭐 이런 식으로 한두 번은 하긴 하고 그냥 양심상 한 처음에 이제 맘 잡고 공부할 때 한 10분 정도 하긴 하는데 일단 저의 베이스상에서는 빨리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진짜 점수가 100점, 200점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혹은 진짜 300점 초반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어휘는 무조건 차라리 이런 문제집을 여러 권 푸는 것보다 무조건 어휘를 챙기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휘를 공부하신다면
지금 여기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옆에가 이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포함된 맥락이 어떤 예문으로 쓰이는지, 이 단어가 포함된 어떤 예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지를 해서 맥락 속에서 이 어휘를 외울 수 있도록 해서 적어주시면 좋아요. 보통 영어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해서 열심히 외우면 사실 그렇게 외우게 된다면 이거는 그 토익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문제 시험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 어떤 문제가 그 단어가 주어지고 한국어가 딱 주어지면은 그거 선택하는 시험 유형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탭스나 토익이나 어떤 이제 어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거다. 특히 탭스는 더 정확하죠. 이런 어휘가 나왔다 하는 것은 어휘 문제 한번 볼까요? 어휘 문제가 복화가 이런 문제죠. 복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맥락 안에서 이거를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 어휘가 쓰이는지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문이랑 같이 공부를 해서 그 어휘의 맥락상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RC랑 문법 끝났고 LC 같은 경우에는 저는 LC 점수가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의외로 저는 파트 1, 2가 의외로 약했어요. 그래서 그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파트 1, 2가 조금 힘들어서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간단한 대화로 나눠져 있고 파트 3에서는 conversation 나와 있고 part 4 같은 경우는 short talk part 1, 2, 3, 4, 5 같은 경우에는 longer talks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맥락을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나의 실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다. 이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린 게 있어요. 근데 Part 3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나 틀리고 그다음에 Part 4 and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파트 1, 2를 그러니까 진짜 미묘한 페이크가 파트 1, 2에 있어요. 사실은 길면 길수록 사실 미묘한 데서 페이크를 치기엔 좀 애매해서 파트 1, 2에 미묘한 페이크에 하면서 할 때 이제 막 했을 때 바로바로 이제 속도감이 있잖아요. 탭스 리스닝은 그때 잘 안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 분석을 조금 열심히 해주시면 좋아요. 스크립트 분석.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그 스크립트를 노가다로 쓰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내가 점수가 조금 안 나오는 하위권이다, 중하위권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손으로 쓰면서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지?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지? 하면서 저는 스크립트를 아예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도 봤고 넥서스 에듀, 그 다음에 시언스쿨 랩스, 그 다음에 얘는 해커스네요. 해커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탭스 문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근데 탭스 문법이 진짜 쉬운 게 뭐냐면 진짜 나왔던 것만 나와요. 너무 웃기게 뭐 우드헤브 PP 뭐 이런 거 진짜 가정법 뽕 나오고 막 약간 이런 꼭 나오는 게 있어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브로드해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탭스는 그냥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딱딱딱 보일 정도로 너무 명확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정법은 제가 봤을 때 꼭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도 약간 단어처럼 약간 워밍업식으로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했던 것 같고 중요한 걸 그 뒤에 독해 부분이랑 그다음에 리스닝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물론 저도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었지만 굉장히 많이 풀면서 아 내가 이건 잘하네 이건 못하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풀었던 거예요.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르겠지 이건 절대 아니고요. 아 많이 풀면서 아 난 이게 약하네 아 난 이걸 잘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어보니까 의외에서 복병이 나오잖아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파트 1, 2가 내가 약하네. 남들은 10대 하는데 왜 나는 파트 3, 4는 다 맞고 뭐 왜 1, 2가 틀리지? 1, 2에 내가 뭘 틀리지? 막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간 분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시간 너무 완벽하게 잘 풀었어 했을 때는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왔고 하나하나를 빠르게 풀어가면서도 아 이건 정확하게 풀어야겠다라면서 집중을 한 거에서 했고 거의 끝까지 못 풀었나? 아무튼 이렇게 되게 풀긴 풀었으나 되게 굉장히 시간 활용을 잘했다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이제 내가 실전으로 다가가서 할 때는 내가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몇 초에 끝났는지 끝쪽에다가 적어두면 또 나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 지문당 내가 뭐 1분 안에 풀었는지 몇 분 안에 풀었는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스톱워치를 딱 시작을 하고 엎어요. 엎는 다음에 빨리 문제를 풀고 끝나면 바로 꺼내서 스톱워치 스톱한 다음에 몇 초 나왔는지 여기다 적고. 그래서 내가 요 파트에서는 점수를 어디까지 절약할 수 있겠다. 이거는 또 나의 전략인 거죠. 왜냐면 정립된 그게 없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아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온 거야. 그럼 나는 복합 파트를 버리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읽다 보니까 시간이 좀 밀려요. 이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내가 문법이 생각보다 쉬웠어. 그러면 그게 1, 2분 단축되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딱 이 시간 안에는 이걸 풀어야지 이렇게 절대적으로 시간을 두진 않았고요. 그냥 최대한 내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리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푸는 연습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왜 이걸 정답으로 끌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필 자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연필이잖아요. 풀면서 내가 난 이것 때문에 이걸 답으로 했어 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난 이 파트 때문에 요거라고 생각을 했어 라고 명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절대 감으로 풀면 안 돼요. 감으로 풀면은 감이 좋을 땐 잘 맞고 맞을 땐 안 맞기 때문에 점수가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내가 그 지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끌어왔는지를 표시를 하면서 푸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많이 틀렸으면 내 패러프레이징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풀 때 나는 여기서 이걸 끌어왔기 때문에 정답을 이거로 했어 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탭스 시험 이제 또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너무 일단 고득점 진짜 4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실력이시라면 일단 저는 시작은 300 후반대부터 시작하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올리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했는데 400점이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라면
너무 단어에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빨리 유형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내가 어디에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장점은 빨리 잘 향상시켜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쓰고, 약점은 답지를 보면서 빨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사실 빌런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너무 케바케 사바사라서 부디 시험장에서 잘 집중할 수 있는 반과 사람들이 걸리기를 바라며 했고, 저는 시험은 서울 가서 봤어요. 그래서 서울 가서 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오면 하루가 막 다 날아가는 사태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오후 시험이잖아요. 오전에 공부를 했냐?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전까지 그냥 답지 보면서 설렁설렁 커피 마시고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때는 좀 릴렉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적어가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책이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 그때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진짜 많이 왔는데, 그 진짜 많이 오는 상황에서 이제 이 책이 그래서 젖어갖고 끝이 이렇게 다 말려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그냥 리스닝 들으면서 그냥 스크립트 보고 이런 지문이지, 이번엔 잘 봐야지 하면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단기간에 혹은 목표하시는 점수를 다 받고, 목표하는 학교, 또 졸업, 또 그다음에 자격 요건을 다 갖추시기를 바랍니다.